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6.25네요,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전 3시 31분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저께 10시에 갑자기 있었던 급락 이슈 이후로 그나마 조금씩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다시 35,000달러 때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 구간 자체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저항선을 완전하게 뚫으려면은 이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2,000, 44,000 그쪽 라인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줘야 지금 완벽하게 다시 좀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다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횡보 라인 28,000에서 38,000 요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찐반등인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조정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감히 제가 사지 말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이렇게 조금 애매한 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태가 조금은 되게 위험한, 이렇게 훅 불면은 되게 엄청난 충격이 언제도 올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이런 시장일 때는 굉장히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조금은 텀을 두고 여유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비트코인 1시간 차트인데 이거 보시고 저점 찍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무빙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조금만 뒤로 가도 이제 여기 2주 3주 전만 해도 똑같은 무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도 저점을 갱신하고 다시 올라갈 듯 하면서 다시 또 43,000까지 42,000까지 올라주면서 뭐 이제 반등인가? 저점 다 다졌나? 이제 올라가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낚시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쭉 떨어져면서 저점을 또 갱신한 거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좀 유사하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저점을 또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만 보고 성급한 매수 혹은 성급한 매도는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지 내가 너무 많이 물렸고 내가 정말 좀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반등 구간일 때 오히려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단지 사려고 하는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는 거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릴 때 사고, 이렇게 오를 때, 좀 반등 올 때 이제 익절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이 조금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야, 니 그거 결과론적인 지표 가지고 누가 말 못하냐고. 근데 막상 진짜 그저께 하락장 같은 28,000, 3만이 깨지고 28,000까지 봤어. 앞에가 28 땡땡땡이야. 그러면 솔직히 저도 겁나죠. 이거 사야 되나? 이대로 쭉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럼 바로 물리는 건데? 이 판단인데, 결국에는 이런 지지선들은 그러니까 좀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지지선 자체는 확 뚫려버리진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서 손절 각오하고 손절 라인 잡고
다음에 이제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단기 투자, 스윙 같은 투자로서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뭔가 오늘 좀 말이 기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트위터 관련 정보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리스크하버라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여기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판테라, DCG 투자를 해서 좀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안데르슨 호로위츠에서 얘네가 이제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냥 어떤 기사인 즉슨 하고 봤더니 이거 안 보이죠. 방금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안데르슨 호로위츠에서 어떤 기사냐 봤더니 이제 2.2빌리언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크립토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안데르슨 호로위츠도 굉장히 좀 유망한 VC, 굉장히 거의 탑3 안에 들다고 봐도 되죠 사실은. 그래서 얘네도 굉장히 잘 보고 투자도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이제 VC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만약에 투자를 진행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프로젝트들은 좀 유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오늘 그리고 클레이튼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5시에 상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상장되기 전에 공지를 제가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커뮤니티 공지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이제 클레이튼이 상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존에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건 없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자마자 조금 펌핑이 그나마 나오니까 그때 좀 정리를 하고 뭐 저점에 다시 개수를 늘리던가 하는 식의 매매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4시간 봉에 좀 길고 15분 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클레이튼이 상장하자마자 제가 본 것만 해도 1.3달러, 1.2달러까지 해서도 널널하게 팔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클레이튼이 이제 시총이 높고 워낙 높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충분히 거래량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에서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상장 전 평균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항상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때 정리하는 게 만약에 1.3달러다 라고 하면은 벌써 지금 기준으로도 10% 이상은 잘 판 거죠. 뭐 이게 다시 가격이 조정하다가 물론 올라가겠지만은 언젠가 올라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뭐 상장 이슈에 대해서 가격의 흐름이 항상 저런 식으로 가네. 그럼 나도 다음에 참고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레이튼 이슈가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레이튼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저 개인적인 평가를 좀 내려보자면 클레이튼이 사실 이제 국내 프로젝트 치고 이렇게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것도 되게 근본이라는 거죠. 그만큼 대기업이랑 이슈도 있고 클레이튼 하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이낸스에 상장했다고 해서 뭐 이제 완벽하게 어떤 우리나라 탈 한국 이런 코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하거나 뭐 어떤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코인임에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뭐 카카오를 등에 업고 있고 이게 대기업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청도 높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상한 잡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클레이튼 이 정도.
클레이트 만약에 가격 전망을 제가 잠깐 해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4시간 봉으로 보시고, 이게 지금은 초반이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도 그러니까 시장 비트코인이 뭐 크게 오르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클레이튼 가격 자체도 조금씩 빠지면서 상장, 그러니까 바이낸스 상장 전 뭐 0.8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더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줍는 게 좋아 보여요. 말이 기네요 오늘 자꾸.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 여러가지 또 코인들이 상장이 되었고요. 이런 것도 체크. 지금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려도 막 그렇게 이거다 하는 의미는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중국에서 최근에 채굴장 이슈 폐쇄 이슈랑 어떤 막 거래 금지 관련 뭐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후오비가 원래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후오비가 되게 여기 보시면은 선물 거래량이 좀 많이 높은 거래소 축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많이 뺏겨가지고 바이낸스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OKX도 마찬가지겠죠. OKX와 후오비에서 굉장히 많은 선물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너무 압박을 하니까, 자꾸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그런 거래량들이 바이낸스에 몰려서 바이낸스가 거의 넘사벽이죠. 밑에 거의 4개, 바이낸스 제외하고 상위 5개 합친 것보다 바이낸스가 많습니다. 그냥 선물 거래량 자체가요. 이런 것만 보셔도 바이낸스가 얼마나 큰 거래소인지, 얼마나 지금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비중 있게 가져가는 거래소인지 딱 이런 지표들만 봐도 그냥 느껴지죠, 사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진짜 클레이튼 그 무거운 거 지금 코인리스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바이낸스 그 무거운 거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만 봐도 바이낸스가 아니죠. 클레이튼이 0.8달러에서 지금 상장한다 해서 0.4달러, 거의 뭐 2배 조금 안 되게 올리는 것만 봐도 바이낸스의 굉장한 힘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셔도 바이낸스 코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신 차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코인들도 이렇게 위험한 코인임에는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라는 게 주식이랑은 어쨌든 조금 결이 다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실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믿는 대로 나아가시는 게 좋은 투자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이낸스 코인 이런 것들도 다 대책이 있을 거예요. 바이낸스가 그냥 헛짓거리 하면서 그냥 거래소 이렇게 넘버원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딱 모으는 코인 5개 있습니다. 5개. 사실 이더를 제외하고 4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더를 제외할 수가 차마 없어서 뭐냐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 모은다고 말씀드렸었죠. 알파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별로 궁금해 하실 필요 없는 코인이에요. 그냥 비트코인 사시는 게 낫고요. 하여튼 그렇게 모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그렇게 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조금 그냥 단적으로 코인 마켓캡을 한번 보고, 코인 개코에서 한번 볼게요. 좀 여기가 더 뭔가 잘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가격이랑 별개로 시총이 굉장히 위로 올라온 코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들도 절대평가 말고 가격적으로 상대평가를 쫘라락 해놓고 봤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시총이 상위로 올라오는 코인들이 무조건 좋겠죠. 그럴 수밖에
않나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니까 이 순위가 올랐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뭐 발행량이 많아져가지고 단가는 뭐 그대로인데 발행량만 많아져서 시총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 진짜 그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여기에 상위에 랭크되는 코인들이 많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예전부터 계속 이제 있었죠. 리플이 3위였는데 많이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거의 근 3년 4년을 비교를 해봅시다. 도지코인도 원래 없었는데 올라왔죠. 근데 도지코인은 조금 밈코인이니까 제외. 근데 바이낸스 코인, 카르다노도 사실 10위권 내에 계속 있었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테더 제외하면 시총 3위죠. 벌써 바이낸스 코인의 저력이 너무 느껴지고, 폴카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는 오히려 지금 내려간 느낌, 라이트코인도 내려간 느낌, 체인링크도 언제부턴가 해상처럼 등장해서 시총 상위. 솔라나 여기 10위에 아예 없었어요. 솔라나 저 밑에 100위권 밖에 있던 코인이 지금 14위, 시총 14위로 올라온 코인. 말이 안 되는 거죠. 폴리곤도 마찬가지고요. 세타 토큰도 좀 많이 올라왔던 토큰. 스텔라도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간 느낌. 이더리움 클래식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트론 예전에 시총 4위였어요. 트론이 시총 4위였다 한때였지만 이렇게 많이 내려갔고, 뭐 파일코인은 조금 논외. 이오스도 시총 한때 막 뭐 5위, 막 이더리움 킬러다. 근데 어느새 27위. 이런 것만 봐도 어떤 코인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물론 이 다음 세대 코인들이 또 올라오겠죠. 치고 올라오겠죠. 그 코인들을 잡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투자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좋은 코인들이 있나, 다음을 이을 코인들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또 1년 뒤에 2년 뒤에는 여기에 못 보던 코인들이 올라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익숙하던 코인들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판단을 조금 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저희의 목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봐주고 분석을 해주고, 프로젝트 분석해주고, 시장에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이슈들 찾아다니면서 분석하고,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되게 구구절절한데, 제가 좀 코인리스트 세일 오늘 인피니티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바로 방송해서 정리를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좀 피곤해가지고 말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코인리스트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맞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코발란트 어저께인가 오늘이죠. 코발란트가 상장이 되어서 이제 가격을 좀 열어봤더니, 코발란트가 사실 뭐 고점 대비 뭐 6배 정도 가긴 했어요. 락업 없는 걸로. 근데 평균 한 2배 조금 넘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플로우라든지 캐스퍼, 미나 프로토콜 요 정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은 코인리스트가 이제 희소성이 조금 떨어진 것도 없잖아 있죠. 전 세일이었던 휴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뭐 물량, 뭐 토큰 이코노미를 조금 애매하게 해서 그냥 저희가 뭐 조금 제대로 팔리지 않은 느낌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코인리스트 약발이 조금 떨어져 가는 그런 모양새다 라고 조금 느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인리스트에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프로젝트의 선별을 좀 하면서 투자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나는 뭐 코인리스트 어차피 해봤자 캡이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밑줄에 본전이지 하고 넣을래 라고 하시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 내가 좀 포트폴리오적인 비율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만약에 이게 날아가면, 아예 증발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함부로, 지금 장이 좋진 않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뭐
그런 투자는 조금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 절대 저희 시장 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좀 최근 들어서도 확실히 좀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저희 연말에 꼭 웃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